4월 4일 장전 시작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상승했는데 유가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워렌 버핏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 최근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다시 한 번 더 매수하면서 지금 지분 23%까지 올렸는데 유가 관련된 이슈도 먼저 알지 않았을까요? 정보를? 네. 우리랑 다른 정보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시 대단하다라는 좀 말을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국 증시가 수익률이 연평균 2%에도 못 미친다. 보통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평균 수익률을 최소 8% 정도로 잡고 계신 걸로 이제 뭐 통계가 나왔는데 글쎄요, 2%에도 못 미치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역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야 된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중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뭐 증시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분석이 되지 않고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하나 테마 잘 잡으면은 그래도 수익률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내년에 10년 차인데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흔들릴 때는 방망이 짧게 잡고 뭐 하나 치고 나가면은 그냥 허겁지겁 따라가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2차전지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도 뭐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어제 유가 관련 테마 주시가 왜 올랐는지 바이든 대통령이 왜 빈살만 뒤통수를 찾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감 시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이 85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네, 코스닥 올해 850포인트 1분기에 돌파할 걸 예상한 사람들 60억 인구 중 몇 명이 있겠습니까? 네, 거의 없죠. 아무리 강세론자고 하더라도. 그래서 증시는 정말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메리트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비중을 좀 많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비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축구 경기하는데 손으로 공 끌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비중 조절 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룰이 있잖아요. 어떠한 시장에 대한 그런 룰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한다. 비중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유가가 어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시 8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2년물, 10년물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좀 색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미국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달러의 유용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파생 이슈가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이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뭐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확대가 된다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냐 악재냐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악재죠. 네, 유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죠. 제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첫 번째 트리거가 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원자재 여러분들 뭐 공짜로 옵니까? 배 타고 오잖아요, 전부 다. 이 기름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부터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99%를 수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임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굉장히 악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꾸준하게 또 반복된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과는 반대로 굉장히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면 2021년도와 2023년도에 비하면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했죠. 물론 여기에는 금융권 리스크도 있었지만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 2년 동안 받아둔 예금도 다 썼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한풀 꺾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게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뭐 미국 전문가들이 S&P 500 기업의 1분기 수익률이 6.6%로 하락 전망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 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최근에 기술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 기술주들 많이 올랐던 게 JP모건에서 이거 좋아하지 마라. 생각해봐라. 최근에 기술주들, 비테크주들 얼마나 많이 감원을 했느냐. 감원을 했다는 거는 미래 산업,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는 거고 줄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악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사실 기술주들은 리스크를 지고 올라가는 업종들이 오히려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여담이지만은 배당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배당을 늘린다는 거는 그 배당 기술주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좀 더 머물러 줘라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애플이나 테슬라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어제 보시면 알겠죠. 유가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죠. 네, 국밥 테마주들, 안전자산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테슬라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인도 예상 사실 이게 가격을 깎아서 인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XR 혼합현실 뭐 확장현실 관련 이슈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게 6월 달에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관심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 제외 관심 가지면 다 망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 줄 요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들은 6월 달에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도 내죠. 글래스를. 이런 혼합식 웨어러블 기계가 흥행하에 따라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원코인이 나올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월까지 보유하시고 이때 만약에 애플이 기기를 내놨는데 또 별거 힘이 없으면은 그때는 좀 파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제랑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오늘은 환율이 나쁘지 않게 흐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방향성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매도세가 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의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럼 다른 테마로 또 수급이 흘러가겠죠. 그런 종목도 한번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